자, 2교시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2교시 수업에 우리가 저기 거는 이 마케팅, 이 자극, 그 지금 우리가 오감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오감과 연결된 그 자극,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 정보와 연결된 걸, 그 오감과 연결되는 그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각이죠. 시각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컬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 마케팅이 하면 뭘까요? 마케팅은 제가 얘기했듯이 창조죠. 무엇을 창조한가요? 교환을 창조합니다. 교환을 창조하는 거죠. 구매자가 갖고 있는 재화와 판매자가 갖고 있는 어떤 물건, 서비스 이런 걸 갖다가 교환을 시켜주는 일이 마케팅입니다. 그거를 창조해내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교환이 빨리빨리 잘 이루어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컬러 마케팅은 뭐냐? 키워드가 색상이죠. 색상으로 구매 욕구를, 그렇죠? 색상으로 구매 욕구를 자극시키는 거죠. 어차피 마케팅을 쓰는 사람은 구매자가 마케팅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판매자가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나 판매자가 마케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극하는 거죠. 욕구를 구매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시킨다. 뭐로? 색상으로서. 그것이 컬러 마케팅이다. 그래서 그 컬러 마케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게 그 파커라는 그 만년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명한 거죠. 근데 처음에 예전에는 그 남성용과 여성용이 대부분이 만년필하면 검은색이었거든. 근데 여성용 마스프를 어느 갑자기 1920년대 빨간색 만년필을 좀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컬러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컬러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컬러 텔레비전, 컬러 텔레비전, 흑백에서 컬러 텔레비전 넘어오던 그 시기에 컬러 마케팅을 갖다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도 보는 컬러 마케팅의 가장 대표적인 건 이렇게 정육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빨간색, 이 정육점 갖다 파란색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의 어떤 색이죠? 보라색, 연두색 같은 걸 집어넣어주게 되면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걸요. 그렇죠? 마치 고기가 상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이 컬러 마케팅이 그때부터 중요한 인식을 갖고 컬러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각의 관점에서 아까 그 시각이 차지하는 게 상당히 영향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컬러 리서치 연구소가 한 걸 볼까요? 이 컬러가 아까 얘기했듯이 오감에서는 시각이 차지하는 비율이 87%라 했어. 그 중에서도 흑백과 컬러를 봤을 땐 여기 컬러가 60%나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컬러 리서치 연구소에 의하면 약 1-2분 내에 잠재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상품을 살지 안 살지 선정을 내리고, 또 대부분이 판단의 60에서 90% 과반수 이상이 어떻다? 컬러에 의해서 상품의 좋고 나쁨을 갖다 결정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업은 상품의 가치를 컬러로 명쾌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브랜드서부터 시작해서 상품 이런 것들 전부 다 색깔을 잘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컬러라는 거는 언어보다도 훨씬 더 신속하게, 언어보다도 시각적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차지하는 비율이 87%나 차지하잖아요. 그 의사결정에서도 컬러가 55%를 차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UCLL의 메라비안 교수에 의한다면, 즉 컬러는 언어보다도 신속하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파워를 가졌다. 신속 커뮤니케이션인가? 이 상품이 뭘 얘기하는구나. 이 회사가 뭘 얘기를 한다는 거다. 이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컬러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가 이 감성적인 그런 모습과 컬러가 만났을 때 아주 폭발적인 파워를 발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각에 의한 컬러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별로 보게 되면 일단 빨간색을 쓰는 회사들 보십시오. 빨간색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열정, 친근감, 식욕을 자극시키죠. 그러니까 신라면이 대표적으로 식욕자기들 어떤 열정감, CGV 엔터테인먼트잖아요. 막 이런 개념에 SK라든가 어떤 그 피자헛가 같은 것은 나이키 같은 건 뭐예요? 열정, 그런 게 다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런 건 대신 또 파란색은 어떻게 또 다르겠죠. 근데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던지고 싶은 게, 산타 할아버지의 색깔, 우리 산타 할아버지는 딱 이 색깔이잖아요. 빨간색, 그쵸? 빨간색. 근데 원래 오리지널 산타, 소위에서 핀란드, 북유럽에 그 핀란드 그 산타 마을이 있어요. 그 북유럽의 핀란드 쪽에 산타 마을이 있거든요. 여기에 원래 산타는 어떤 거였다? 이거였어요. 완전히 진짜 날씬하죠. 지금의 산타는 다르다. 날씬하고 녹색이었거든. 그리고 할아버지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럼 언제부터 갑자기 빨간색이고 배 나왔을까? 이거 누가 그랬을까? 얘네가 만들어낸 거예요.
응? 그래서 얘네의 파워가 항상 넘버원이죠. 1위를 차지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얘네가 이거를 만들어내서 갑자기 산타 할아버지가 빨간색이고 흰 수염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배도 나왔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재밌죠. 그래서 이 컬러 마케팅 상당히 파워가 되게 이런 파워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례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산타 할아버지는 원래 녹색이고 호리호리 하셨다, 날씬하셨다. 다음에 이제 파란색은 어떤 신뢰나 안정감.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항상 신뢰, 안정감, 반도체니까 이런 거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걸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현대 오일뱅크도 기름 이런 거 하면은 왜 우리가 보면은 위험하다라는 느낌을 갖잖아요. 오일 같은 건 다 불에 그 산화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파란색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기업들하고 어떤 저기 사람들하고 대중들하고 소통도 잘 원활하게 하고 그런 게 하는 것이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안정감이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삼성도 또한 이렇게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로고가 변해가는 거를 보신다라면 차의 시격과 절대 시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이 삼성의 로고도 이런 식으로 변천이 됐다라고 참고하시고요. 초록은 자연, 환경, 친환경이죠. 그래서 스타벅스랑 랜드로 푸르지오, 어떤 네이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대표적으로 빨강은 활기찬 열정이라 그랬잖아요. 식욕을 좀 저기 한다. 주황색은 기분도 상당히 조교된 건 노랑이 즐거움을 나타내주고 초록은 어떤 친환경 파란색은 신용, 안정, 충성심 거죠. 검정과 흰색은 어떤 명품 브랜드, 견고함, 어떤 기능성을 강조하는. 그래서 벤츠 같은 경우가 검정과 흰색을 사용하는 마케팅을 많이 사용하죠. 야, 그리고 또이 원래 그 예전에 바나나 맛 빙그레죠. 바나나 맛 우유. 이 바나나 맛 우유는 노란색으로 항상 컬러 마케팅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걸 메일 유업이 뒤집죠. 메일 유업이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원래 사실 바나나 하얗잖아. 껍데기가 노랬을 뿐이지. 그러니까 바나나 하얀 걸 가지고 메일 유업이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그래서 색깔 가지고 마케팅을 벌리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 독보적이었던 빙그레 그 바나나 우유는 빙그레였다는 거를 갖다 많이 깨트렸다라는 사실이죠. 칼라를 가지고 바나나가 원래 하얗다는 걸 이제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칼라로 공략을 했다. 더 맛있다, 더 뭐 어쩌다 뭐 이런 걸 안 따지고 그냥 하얀색 칼라 마케팅으로 해서 그 시장을 잠식해 나갔다라는 거죠. 메일 유업이. 이것도 알 수 있어. 다음에 이제 청각 마케팅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게 청각에서 음악으로서 뭔가 치료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이 샵이라든가 쇼핑센터에서 많이 이용들을 하죠. 그래서 백화점은 오전에 클래식을 틀어줘요. 중년 여성들 여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가벼운 마음으로 쇼핑하시라고. 점심 때는 경쾌하게 하죠. 젊은이들이 이제 서서히 몰려오기 시작하는 때니까. 오후 늦게는 피아노 연주고 하루를 리듬감 있게 마무리하십시오. 편안하게 좀 힐링 개념으로 다시 집어넣어준다는 거죠. 즉 요게 그 상황상일 때도 왜 오후 늦게는 다들 지치고 좀 그러거든. 그땐 좀 백화점에 와서 좀 힐링하면서 쇼핑하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오전에는 중년 여성들한테 우아하게 쇼핑을 즐기라는 거야. 낮에 오는 젊은이들은 어떤 거야? 점심시간을 이용한 어떤 필수적인 어떤 쇼핑을 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 좀 더 빠른 경쾌한 이런 걸 집어넣어주는 거죠. 커피숍은 과연 뭘 넣어줘야 될까? 그때 당연히 그거 분위기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다음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볼 것 같습니다. 촉각 마케팅 항상 발달되는데 만지면 중독시키게 하고 항상 그래서 트라이 피팅룸 만들어내는 거죠. 그거를 이용했던 것이 그 오토바이 헐리 데이비슨. 즉 오토바이 매니아들은 이 사이클 매니아들은 그 헐리 데이비슨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 오토바이를. 이 오토바이는 시동을 탁 키는 순간 하복부에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오토바이가 살짝 툭 튕겨주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짜릿하다 그러더라고요. 이 오토바이를 모는 사람들 그런 그거를 살려주는 거죠. 촉각의 그 느낌을 아주 편안하며 그 오토바이가 시동 걸 때 살짝 자극을 주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뉴 발란스 요거는 이제 처음으로 뉴 발란스 신발이 그 발바닥 발의 그 감각, 촉감을 갖다 살려내는 신발이었다. 그거 처음이라기보단 그거를 갖다가 마케팅을 벌렸던 것이었죠. 이 뉴 발란스 신발은 딴 거보다도 그 발가락의 촉감을 같은 거죠. 그다음 테디비어죠. 아이들이 정말 이건 부드럽고 촉감이 좋고 엄마와 같은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이 테디비어 이런 부대들이 전부 다 오감 중에 촉각을 공략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다음에 제가 재밌는 그 촉각 마케팅 중에 제가
그 마케팅 같은 것들 저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북미에 자동차 판매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참 재밌었던 게 자동차 판매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양 북미니까 항상 날씨가 좀 추운 편이 좀 더 많겠죠. 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추운 날이 더 많다고도 할 수 있으니까 뭐 영화를 꼭 영어 말고도 일반적으로 뭐 5도 밑에 이러면 좀 잠깐 쌀쌀하잖아요. 이 양반이 북미에서 자동차 딜러로서 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잘 판매를 올렸죠. 근데 이 양반이 그 비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 이 양반의 비법은 딴 게 아니었어. 이 사람은 출근하면은요 이렇게 그 승용차 손잡이를 얘를 가지고 항상 데워놔요. 자, 오늘 내가 9시 반에 그 손님 A 홍길동이 온다 그랬지. 그럼 차를 갖다 싹 네 군데 담보다 그냥 착 따뜻하게 해줘요. 여러분 차가운 거 만지는 거와 따뜻한 거 만지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걸 아침마다 했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은 촉각 마케팅을 제대로 해줬다. 응? 촉각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 가장 결정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촉각을 이용하는 거였다. 쐐기를 제대로 박아주는 게 촉각이라 그랬잖아요. 응? 그런 사례들은 되게 많아요. 이 마요네즈 있잖아요. 원래는 이 병 쪽에 있는 거 용량이 더 많아요. 근데 가격은 똑같고 프라이스는 똑같거든. 근데 왼쪽에 이게 손에 잡기가 편하거든.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딱 봐도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왼쪽에 있는 게 손에 잡기가 되게 편하다. 즉 촉각을 이용한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오히려 가격은 똑같지만 용량 훨씬 적기 때문에 용량은 적잖아요. 훨씬 잘 팔렸다라는 거죠. 촉각 마케팅 항상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이 신체 접촉은 언어나 감정에 비해서 10배 이상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이죠.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머그컵 때 가격도 이렇게 보게 되면 재밌는 게 눈으로 본 머그컵하고 직접 만져본 머그컵 보게 되면 역시 지금 제가 촉각 마케팅을 하는 건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직접 만져본 것들이 훨씬 더 비싸게 책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눈으로 본 것보다는 직접 만져보게 하는 게 더 비싸게 나. 즉 이럴 경우에 어떻게 내가 비싸게 팔고 싶으면 자꾸 만져보게 해주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많죠. 오른쪽 이 키보드도 직접 내가 만져볼 수 있게. 그래서 그 키보드 누르는 그 느낌을 직접 느끼. 아, 이거 되게 부드럽다. 자, 다음으로는 그 비누죠. 비누도 이렇게 직접 만져볼 수 있고 또한 비누는 뭐가 있습니까? 향이 있죠. 여기서 또 후각 마케팅과 촉각 마케팅이 같이 이제 믹스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또한 이 냉장고 LG 휘센이라는 거 보게 되면 촉각으로 정말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날리는 듯한 아주 시원한 그런 느낌을 분위기를 형성해 낸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직접 촉각 마케팅을 하게 되는데 또 하나 여러분들 팁으로서도 하나 좀 여러분들이 알아볼 만한 것들이 재밌는 게 이 면접 보는 것도 그래요. 면접 보는 것도 보게 된다라면은 이거 실험 그 심리학자들이 그 실험을 하는 전적인 사례인데요. 따스한 커피를 마시고 평가를 내릴 때와 차가운 커피, 그러니까 냉커피죠,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평가를 내릴 경우가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좀 더 그 차가운 아이스 커피를 마신 상태에서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있는 상태에서 이력서 면접을 평가를 내릴 때 좀 더 엄격하다. 그렇지만 핫 커피를 마시면서 그 평가를 내릴 경우 좀 더 부드럽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제 서류도 좀 무거운 거냐 가벼운 거냐에 따라서 그 결제가 빨리 되느냐 좀 천천히 이거 조목조목 다 따져보는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면접 보는 것도 오전이냐 오후냐 보는 거에 따라 좀 다른데 이게 다 이제 거기에 그 만지는 그 촉각에 저기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노인이나 애인은 역시 우리가 그 마케팅을 벌릴 땐 중요한 게 뭐냐면 터치, 이게 포인트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이 두 사람 덕이 할 때는 이 터치에 대한 욕구가 빠지면 안 돼요. 서로 만지고 싶어하는, 서로 뭔가 그걸 그리워하거든요. 아이나 노인은요. 그래서 아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벌일 때는 이런 터치에 대한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걸 넣어주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향기 후각 마케팅이죠. 후각 마케팅의 이 사례 참 재밌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이 던킨 도너츠의 플레이버 라디오인데요. 이게 간단하게 뭐냐면 어느 정해진 시간에 라디오 광고가 딱 나오는 거야. 던킨 도너츠에. 그러면 그 버스에서 향이 틀어져요.
그 던킨 도너츠 특유의 커피 향기가 있겠죠? 그 향기가 나오도록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청각과 후각을 갖다가 믹스시켜 버리는 거죠. 이 청각과 후각을 믹스시켜 버리는 이 광고를 마케팅 전략을 펼쳤다. 이 마케팅 전략을 펼쳤더니만 방문객 수가 16%나 증가하고 매출이 29%나 증가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촉각 자극을 갖다가 이용하는 자극을 이용한 마케팅, 그러니까 향기, 이번에 이제 향기죠. 후각 마케팅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런 마케팅이 또 이원화된 후각 마케팅도 있죠. 고기 전문집 같은 경우는 재밌어요. 고기 전문집 그 냄새가 나는 걸 또 제거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진다라는 거죠. 왜 싫어하거든. 어디 베는 거를 내 옷에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의자도 안에다가 무언가를 집어넣을 수 있는 의자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좀 더 고객에 대한 배려를 신경 써준 거예요. 후각 마케팅에 이원화적인 건데 이거는 이제 바로 냄새가 배지 않도록 옷에 배지 않도록 후각 마케팅으로 손님을 유인하는 건 좋지만 후각으로 인해서 향으로 인해서 고객한테 불편함을 해주는 건 안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 걸 이렇게 해주는 거고 저 또한 이게 경험이 아주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퇴근길이라는 게 좀 그렇겠죠. 어떤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 퇴근길에 걸리는 게 되게 많은 게 뭐냐면 이 후라이드 치킨을 파는 곳에 보게 되면 꼭 이 냄새가 밖으로 빠지게 해놨어요. 일반적으로 위로 빠지게 하는데 여긴 그렇지 않다. 바로 그리고 대부분이 이 후라이드를 갖다 굽는 게 거의 다 문 앞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럼 냄새를 딱 보는 순간 야, 저 후라이드에다가 맥주 한 잔, 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자극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자극을. 더군다나 제가 예전에 맨 처음에 이제 업계에 들어왔을 때 다니던 90년대 다녔던 그 여행사가 위치가 어디 있었냐면은 그 쇼핑센터에 있었어요. 쇼핑센터 1층과 2층을 쓰고 있었거든요. 한쪽에 일부분을. 근데 그 1층에 항상 이 제과점이 있죠. 빵집이. 근데 아침 6시, 7시서부터 그냥 쫙 이 퍼지는 빵 굽는 이거게 그래가지고 그때 다니던 그 우리 여직원들이 입사하고 나서 나도 10kg씩 쪘다 그러더라고요. 도저히 안 사 먹을래 안 사 먹을 수가 없거든. 아침에 그냥 특히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은 우리 집 아이들도 그러는데 아침을 잘 안 먹잖아요. 사실 살짝 배고픈 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를 딱 왔는데 죄가자면서 이게 쫙 퍼뜨리게 되면 손이 가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갑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이런 것들이 다 후각 마케팅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골프공에다도 향을 집어넣고 신용카드에도 향을 집어넣고 SM5도 처음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잘 할까 하다가 이 SM5 대부분이 보게 되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여러분들도 알지만은 그 잿더리 공간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 젤을 털 수 있는 왜 금연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공간에다 퍼퓸 디퓨저를 집어넣었던 거죠. 아주 인기 좋았습니다. 반응도 좋았고 그 다음에 보엠시가라는 이 담배가 있는데 이 담배 보엠시가 시가민 이 보엠시가의 모히또라는 이 담배는 어떤 거죠? 여기다 담배에다 또한 향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담배들은 담배 필터와 필터 사이에 담배 필터와 필터 사이에다가 꼭 깨물면 그 페퍼민트라든가 이런 향을 또 팍 터트리게 해주죠. 그래서 담배의 그 맛을 좀 없애주는 입안에 그다 환하게 해주는 이런 마케팅들도 많이 벌리고 있다. 그래서 향기 마케팅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강점이 있다라는 것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얘기들이. 근데 기억하는 면에서도 100배 더 효과적이다는 거죠. 보고 듣고 만지면 것보다는 향기를 맡으면서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오래 남는다라는 거죠. 왜 아까 그랬잖아요. 향기는 뭐라 그랬어? 감정을 자극하면서 기억을 회상시킨다 그랬잖아요. 응? 그런 게 바로 향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는 건 훨씬 더 100배적으로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 향기 마케팅이 긍정적인 평가가 다 좋아요.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기 마케팅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이게 보게 되면은 그 중에 하나 이거 재밌는 게 실제 쇼핑 시간을 26%나 적게 인지하는 거야. 내가 1시간을 다녔는데 마치 뭐예요? 1시간이 아니라 1시간에 60분이잖아요. 한 40분 정도밖에 안 돌아다닌 것 같은 거야. 향기에 노출되면요. 그럼 더 많이 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3배나 많은 쇼핑 공간을 방문을 하게 되는 거죠. 30%더 다니니까 1시간 갈 거를 갖다가 원래 1시간 갈 거라면은 1시간 반 정도 다녔다라는 거죠.
더 많은 공간을 방문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향기 마케팅의 효과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향기 마케팅의 어떤 그 스토리라든가 여기 백그라운드는 여러분들 그 책자에 제가 그 추천해드렸던 책자 있죠? 김병윤 교수님 쓰셨던 거 교재 95페이지에 많은 또 이야기들이 이러저런 사례들이 있어요. 한번 또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기 바라고. 저는 그래서 이 향기 마케팅을 활용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안 그러다가 저는 사실 그 향의 그 뭐죠 그 스킨 바르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었지만 인솔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을 내가 상대를 하잖아요. 상대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어쩔 수 없이 이 향을 뿌려야 되겠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고르진 않고 여자분들한테 여성분들한테 추천해 달라고 면세점에 가서 향수는 참고로 면세점이 제일 쌉니다. 그리고 또 면세점은 어디가 제일 싸다? 기내가 제일 쌉니다. 기내가 싼 이유는 딱 하나죠. 거긴 임대료가 안 나가죠. 그렇죠. 공항 면세점 임대료 되게 비싸거든요. 임대료가 안 나가 더 쌀 수밖에 없다. 하여튼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향수를 좀 추천해 달라고. 여성이 좋아하는 향수, 남자가 바르는 여성이 좋아하는 향수. 그렇죠. 그 향이 있을 거예요. 추천해서 저도 그걸 멋쟁이는 아니지만 여기서 이미지처럼 이렇게 멋쟁이는 아닙니다. 저는 구구절절 막간의 막걸리 스타일인데 이런 것을 저도 뿌릴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또 제가 약간의 그 담배를 많이 피우지는 않지만 담배를 좀 피우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다. 왜? 그 효과가 보시다시피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라면 이런 것은 충분히 갖고 다녀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미각 마케팅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시식 코너. 특히 여성들은 그 살짝 맛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남성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미각 마케팅, 미각 축제를 벌린다는 거죠.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미각 마케팅을 충분히 맛볼 수 있는 어떤 트라이를 계속 놓게 해주고 그래서 미각 마케팅을 느끼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자극에 지금까지 어떤 정보 자극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오감 기관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노출이 되게 되는 거고. 그렇지만 이게 오감 기관에 들어온 이 감각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하게 일이 벌어지냐면 어텐션을 해야 돼요. 내가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주의를. 어텐션 플리즈 들어보셨잖아. 나한테 주의해달라고 스피커가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어텐션 플리즈 하는 얘기 나한테 주의 좀 해달라. 즉 그 뜻이에요. 우리가 주의를 해야지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오감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자극 그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지각이 보통 그때 인지가 되는 거예요. 어텐션을 안 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자극이 되고 소멸돼 버리는 정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라는 어떤 특정 자극, 내가 원하는 자극의 정보 처리 능력을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딱, 저 자극, 저 정보, 내가 원했던 거야. 이게 이제 어텐션이 된 거예요. 어텐션이 된 거죠. 그래서 어텐션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 노출하고는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은 이 어텐션을 끌기 위한 그 수없이 많은 거 광고들 보게 되면 이게 있는데 요거는 저도 참 저 이 시대에 예전에 그 선영아 사랑해라는 걸 가지고 요 왼쪽에 이 선영아 사랑해 요거를 갖다가 여기저기다 엄청나게 붙이고 다녔어요. 응? 예를 들면 이렇게 이 전봇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보고 계시게 되면 그냥 광고 파는 데다 쫙 해서 저게 도대체 뭐지? 처음에는 누군가가 사랑을 고백을 하나보다 와 부럽다 이렇게 해서 관심을 끌기 시작. 요게 되게 불완전하잖아요. 뭔가 호기심을 확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어텐션에 100% 성공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약 50억 원의 비용으로 800원의 광고 효과를 냈다는 거죠. 어텐션 성공한 거거든요. 관심을 갖게 된 거거든요. 완전히. 노출도 성공하고 그래서 정보 처리 능력을 완전히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뭐였냐면 이제 마이클럽이라 그래가지고요 여성을 위한 커뮤니티예요. 여성을 위한 커뮤니티야. 어찌됐건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요거는 이제 우리 심리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런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는 불완전 원리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 원리라는 건 나중에 우리가 지각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렇게 성공하는 케이스가 있다. 그다음에 성적 호기심을 이게 많이 이용이 되죠. 어텐션을 특히 그 어떤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주로 이제 남성이 되겠지만 이 성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현대자동차 투싼 광고라든가 그렇죠. 여성이 허벅지에다가 여성의 모습에 이 투싼을 갖다가 이미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투싼 광고를 하는 거. 요건 이제 어텐션을 시키는 거죠. 주의를 끄는 광고들이다. 근데 주의의 이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비자발적. 내가 원하지 않은 거예요. 비자발적인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관심을 보이게 된 거예요. 자, 노출하고는 다른 거죠. 노출은 우리가 그냥 다니면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런 게 보이지만 무의식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현상. 어텐션은 관심을 보인 거예요. 노출은 그냥 내가 관심을 보이든 안 보이든 그냥 항상 보이게 나하고 연결이 돼 있죠. 노출이라는. 그러나 어텐션은 내가 관심을 가진 겁니다. 근데 무의식적으로 어떤 일이냐. 놀이공원에서 당광대한테 갑자기 무슨 뭐라 그러죠? 이렇게 쫙쫙 돌아가는 놀이가 갑자기 그냥 소리 막 함성 소리 들리기 시작하면 거기를 쳐다보는. 내가 관심을 갖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함성 소리가 나는 것을 바라보는 이런 케이스를 갖다가 우리는 비자발적인 겁니다. 비자발적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자발적인 주의는 내가 의도적으로 그 정보에 노출된 정보에 노출을 시도하고 요걸 내가 직접적으로 서칭하고 다니는 거 뭔가를 찾으러 다니는 거죠. 의도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 그래서 계획적인 주의다. 자발적인 주의는 계획적인 주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어텐션 할 때는 노출이야 자극의 오감이 항상 열려져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지만 어텐션은 선택적인 특성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한 곳에만 집중적으로 주의를 준다.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집중하는 이런 선택적으로 집중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은 뇌는 게으르기 때문에. 왜? 자원이 한정돼 있거든요. 내가 써야 될 에너지, 내가 써야 될 시간 이런 것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선택과 집중이라는 개념의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선택적으로 주의를 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선택적 주의에 영향을 주는 게 있겠죠. 무조건 내가 어떤 거에 내가 선택을 하는지는 나의 뭐가 있다? 나의 욕구, 동기, 어떤 이유, 내가 나의 관심을 갖는 것, 나의 신념이나 내가 갖고 있는 태도, 나의 감정 상태에 따라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어텐션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어텐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어텐션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런 개인적인 특성이 있고 또한 자극의 특성이 있겠죠. 자극이 크냐, 자극의 색깔, 자극의 강도, 자극의 위치, 어떤 활동성, 자극 자체의 특성에 따라서 어때요? 우리가 어텐션을 전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된다라면은 이런 PT를 하거나 할 때 PT가 사실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라든가 내가 어떤 이야기하려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전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상대방에게. 전달은 뭐예요? 전달은 뭐다? 곧 설득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들이 어텐션을 해줘야 돼요. 어텐션을 해줘야 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그 어텐션하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보면서 해줘야 된다. PPT. 그래서 이런 한 페이지에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노리게 한 그 페이지에 7줄 이상이 들어가면 안 좋아요. 7줄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서 많으면 한 9줄, 적으면 5줄. 그래서 5줄에서 9줄 사이에 정도의 PT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한 페이지에. 그래야지 어텐션을 한다는가. 쫙 문자를 많이 써놓잖아요. 글씨를 텍스트가 많다. 그럼 잘 안 쳐다봐요. 어텐션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 가장 인간이 기억하기도 어텐션하기도 좋아하는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엔 전화번호가 7자리였어요. 지금 여러분 다 핸드폰 갖고 있죠. 이게 지금 이제 8자리잖아요. 그렇죠? 010으로 시작해서 4개 그렇죠?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갖고 있잖아요. 전화번호가. 이게 원래는 그 전에 처음에 나오기에는 다 7자리였어요. 1, 2, 3, 4, 5, 6, 8 이런 식으로. 아니 4, 5, 6, 7 7자리였었다는 거죠. 7자리가 심리적으로 인지심리학에서 말씀드린 7자리 7개의 숫자가 딱 한 번에 어텐션이 되고 한 번에 외울 수 있고 이런 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PT 하실 때 7줄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죠. 보고서 작성하고는 다른 겁니다. PT 할 때 PT는 어텐션을 시켜야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전달시키고 설득하려면 듣는 사람들을 어텐션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걸 첨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개인적인 특성 당연히 욕구에 따라서 욕구에 주는 거죠. 욕구를 갖다가 발생이 됐을 때 욕구가 채워지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욕구가 있어야 돼요. 응?
그래서 그 욕구가 발생할 그 시기에 우리 마케팅을 많이 벌리죠. 특히 밤참의 욕구를 갖다가 살살 살려내는 게 뭐예요? 늦은 밤에 햄버거라든가 치킨, 족발 이런 게 그때쯤 광고들이 특히 라디오 광고들이 그때 많이 나와요. 응? 그래서 바로 누르게 되죠. 누르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밤참의 욕구 딱 그 시간대 그게 몇 시예요? 9시 10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9시 10시 넘어가면서 살살 그게 생기거든. 그다음에 이제 나의 중요도 내가 관심을 갖느냐 안 갖느냐 이런 관여도로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그 내내 수업 내내 관여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해 드릴 건데 일단 내가 관심을 갖는 그 중요도에 따라서 어텐션이 된다 안 된다 되겠죠. 그다음 나의 신념인 거죠. 신념은 어떤 형상에 대해서 형성된 아주 강한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가치관, 어떤 철학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믿음. 이런 것들은 이 그 신념 같은 경우는 경험이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이 하나의 학습이잖아요. 경험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이 경험에 의해서 또 동일하다, 일관성이 높다, 계속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유사한 경험이 그렇게 되면 이거는 완벽한 신념이 형성이 되고 이 신념은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유지하려고 해요.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유지를 하려고 노력한다. 요때는 도대체가 뭐 바뀌는 게 어떻게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것만 딱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각적으로 방어를 하게 되고 경계를 갖게 됩니다. 내 신념에 벗어나게 되면 아예 그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죠. 이게 너무 강하면 너무 보수적이 되고 개방적이고 이러지를 못하게 되면 또 태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식의 있는 신념과 태도가 나의 어텐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감정 상태는 당연하겠죠. 흥분하느냐,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내가 좀 근데 좋을 때는 긍정적인 정보에 좀 더 어텐션을 하고 있더라. 기분이 나쁠 땐 부정적인 정보에. 그래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가 보면 향과 더불어서 음악 마케팅을 가장 집어내요. 왜? 호의적인 호감을 갖게 하는 거잖아. 향기도 좋은 거. 그다음 음악도 그 분위기에 맞춰서. 그래서 고객의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을 해야 어떻습니까? 그 백화점에 머무르는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라는 거죠. 아까 향기 마케팅에서 나타났듯이 그게 이제 그 호의적인 태도를 갖다 만들어내야 된다. 다음에서 이제 적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요건 뭐냐면 거꾸로 주의 어텐션이 줄어드는 그 과정이 되는 거야. 이 적응 상태가 돼버리면 적응을 유발하는데 강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 약한 자극을 준다. 그러면 별로 어텐션이 안 된다는 거죠. 지속적이다. 계속.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광고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어떤 빈번하게 해야 돼서는 안 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듯이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거. 변별성이 뛰어나야 돼요. 이 변별성은 뭐예요? 차이 시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객들이 지각하는 그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노출도 당연하겠죠. 노출에 대해서도 노출의 비율이 어떠냐 저떠냐에 따라서 나의 관련성 이건 하나 이제 관심도인 거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관심을 갖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에 따라서 어텐션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응이 돼버리면 이 약한 강도도 약하든가 지속적으로 계속 된다든가 변별성이 별로 없다든가 노출이 너무 빈번하게 돼 있다든가 너무 나하고 관련성이 없다든가 이러면 적응을 하게 되고요. 적응을 하면 내가 뭐한다? 어텐션을 안 한다.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적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초코파이가 그런 시리즈 광고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광고를 내죠. 시리즈를 가지고 주제만 살살 바꾸는 거죠. 결국에 원하는 건 초코파이를 기억할 수 있고 거기에 테마는 정의라는 걸 집어넣고 서로 다른 주제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다른 스토리로서 정의라는 걸 항상 집어넣어주면서 정의라는 주제를 넣어주고 다른 스토리로서 연속적으로 관계를 하게 되죠. 요거는 뭐예요? 분명히 너무나 이야기가 똑같아지고 지속성이 너무나 그렇게 되면은 적응이 형성이 되면 어텐션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똑같은 거죠. 제가 제일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광고 스타일인데요. 하나 한번 볼까요? 유튜브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한번 쳐보세요. BMW 광고 영상. 그러면 이 신형 5는 공개 시리즈 단편 영화. 이 BMW가 얘네들이 광고를 갖다가 이렇게 10분, 15분 정도 되는 광고를 스토리를 넣어가지고 영화처럼 만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납치군요. 그런 면인데 납치해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이 사람인데 BMW를 이용해서 이 FBI 병을 도망을 갑니다. 지금 이제 돈을 건네주고 BMW 운전자한테 돈을 건네주고 그 여자애를 납치한 걸 같이 이제 도망가는 일을 벌리는 거죠. 이때 보게 되는데 여기 하이라이트는 사실 뭐냐면 이 BMW 운전수가 배신을 해요. 아, 이게 납치가 잘못된 거라고 배신을 뿌리고 그 여자애를 데리고 딴 데서 도망을 갑니다. 약간 이제 처음에는 저 사람하고 같이 해서 어딘가 FBI 병을 쫓았지만 자, 미리 헬리콥터로 내려와서 차하고 연결을 시키고 이제 이 이사를 죽인 데 걸려요. 잠시 좀 볼게요. 헬기하고 싸우고 이런 걸 되게 영화처럼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 아가씨를 갖다가 부모폼에다가 이제 안겨드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영화는 끝나요. 자, 그런 영화죠. 이렇게 어떤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서 주제 BMW 갖다가 그 기능이라든가 BMW 장점들을 살리면서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계속 영화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저는 그 BMW 저 영화를 되게 좋아한다. 상당히 처음에 봤을 땐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근데 저런 영화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자극의 그 또 특징들을 주면서 그 특성에 따라서 적응하지 않도록 적응하게 되면 어텐션이 줄어들기 때문에 영화 같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봤고요. 근데 다음으로서는 지금까지는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 어텐션에 영향을 준다 그랬잖아요. 주의에. 이제 지금은 자극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자극의 자체가. 자극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그래서 자극이 가진 특출성 때문에 이제 주의를 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보게 되면 쾌락적이냐, 신기하냐, 현저하냐, 선명하냐 이런 것이 이제 있다 없다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런 것이 있다 없다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극의 크기 당연히 큰 자극이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크기가 4배면 주의는 2배가나 증가한다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극의 색상, 컬러가 확실히 유리하죠. 흑백보다는. 근데 또 최근에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흑백에 컬러 한 포인트만 컬러를 집어넣는 이런 또 컬러 마케팅도 또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당연히 자극의 강도, 큰 소리냐, 작은 소리냐, 밝은 빛이냐, 어두운 빛이냐, 희미한 빛이냐, 당연히 다르겠죠. 대조. 자극의 배경이 대조적일 때 효과적인데 이건 또 베네똥이 가장 많이 이용 잘하는 거죠. 베네똥 광고가 대부분은 서로 대조되는 색깔에 갖다가 옷에 어떤 컬러를 집어넣어서 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다음에 제품의 위치라든가 진열, 연쇄 인쇄 매체, 광고 위치 이런 거가 또 위치에 따라서도 분명히 다르다. 그다음에 활동성, 액티브가 있지 없냐, 동적이냐, 정적이냐. 당연히 정적보다는 동적이 훨씬 더 어텐션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즉 자극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도 우리는 어텐션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지각이에요. 지각. 이렇게 해서 외부 자극으로 들어오고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각기관이 약 길게는 4초, 짧게는 한 0.5초, 1초 정도 머무르고 있은 그 찰나에 어텐션이 가해지면 우리는 이제 인지하는 지각 과정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런 지각은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